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아주 긴박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인데요. 그중에서도 딱 이 핵심, 10년이나 앞당겨진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리고 한국에 남은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아주 섬뜩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도는 뉴스들 말고 그 밑바닥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기와 기회의 진짜 실체를 지금부터 싹 다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법한 생각에 제가 살짝 딴지를 하나 걸어보고 싶어요. 요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 실적 장난 아니죠? 기사 보면 매분기마다 막 역대급 수익을 찍었다고 하니까 속으로 야,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최고네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 이거 진짜 100% 우리의 순수한 실력만으로 만들어낸 걸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 이 엄청난 성공은요. 타이밍, 그러니까 시대적인 운때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덕이 큽니다. 다들 아시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엄청난 광풍이 불었고 마침 우리가 그 파도 위에 아주 잘 올라타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 기술력 훌륭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를 확 밀어주는 엄청 유리한 파도일 뿐이지 절대 안 뚫리는 무적의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 발전은 점점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밑에서는 진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처럼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골든타임의 창문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쾅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파도 위에서 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밖에서는 최고를 거절해버리는 이른바 디커플링의 위협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숨막히는 기싸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칩이죠. H200 수출을 열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넌지시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는 H200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들 거다. 였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거든요. 그냥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완벽하게 독립해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서론이었던 거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제일 소름 돋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큰 고객 하나 잃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두동강 나는 진짜 디커플링이 현실화되는 거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전 세계가 카카오톡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다 같이 쓰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거대한 장벽을 딱 치더니 자기네 14억 명만 쓰는 위챗이라는 완전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 위챗이 좀 엉성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 안에서 자기들끼리 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곧 새로운 법이 되고 자기들만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글로벌 1위라는 엔비디아의 힘이 아예 먹히지 않는 완전한 평행 우주가 생겨버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미국의 그 촘촘하고 강력한 제재 속에서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들만의 표준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냥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는 진짜 어둠 속에서 조용하지만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중국의 비밀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 무기가 뭐냐? 바로 섀도우 팹이라는 겁니다. 이름부터 좀 서늘하죠? 이 공장들은요, 물건을 찍어내서 팔려고 만든 양산용 공장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테스트, 오로지 실험만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모래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화웨이 같은 거대 기업이나 국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중소 소재나 부품 장비 업체들한테 자, 여기 들어와서 마음껏 테스트해봐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보통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공장에서 데이터 한번 뽑아보려면 정말 눈치 엄청 봐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실패할 리스크를 다 떠안아주면서 마음껏 실패해라, 대신 기술만 빨리 빼내라 이러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질 수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11. 방금 말씀드린 오직 테스트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 거대한 섀도우 팹이요.
중국 전역에서 지금 확인된 것만 최소 11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거대한 지하 실험장들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8배입니다. 이 사람들의 집요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최신 장비 수입이 다 막혀버리니까 ASML이 무려 15년 전에 폐기했던 구형 기술을 이잡듯이 뒤져서 다시 살려냈어요. 그러고는 그 날바 빠진 기술의 효율을 무려 8배나 뻥튀기 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이 막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버려진 고물이라도 극한으로 개조해서 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 이런 마인드인 건데 이 생존력 정말 무서울 정도 아닌가요? 자,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카운트다운의 끝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EUV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 기술을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서 돌파구를 찾아버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야, 쟤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저거 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하고 코웃음 쳤던 걸 단숨에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짐작하던 그 속도 다 틀렸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위협적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싸고 성능 좋은 예전 방식의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파는 건 더 이상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게임의 법칙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섀도우 팹으로 다져진 엄청난 물량전을 앞세워서 치고 들어오면 원가 싸움에서는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이제는 뻔한 싸움터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 전자의 흐름을 통제하던 그 전통적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회로가 너무 미세해지다 보니까 이제 열도 엄청나게 나고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꽉 막힌 거죠. 그래서 아예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는 비전통적 경로로 넘어가야 합니다. 막혀버린 전자 대신에 빛, 그러니까 광자나 스핀 같은 전혀 새로운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차원으로 점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반도체 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남들이 만든 설계도대로 그저 범용 칩을 박리담회로 찍어내는 건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빛과 스핀 같은 새로운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메모리 반도체가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뇌처럼 스스로 계산까지 해버리는 지능형 반도체, 이른바 PIM 기술을 우리가 먼저 꽉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병무견상, 약점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앞으로의 룰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기술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 같은 데서는 잘 안 가르쳐주는 아주 섬뜩한 숨겨진 보스가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강대국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 이른바 제4회의 시나리오입니다. 역사라는 게 참 무섭게도 반복되거든요. 198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기술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미국의 끈질기고 강력한 정치 경제적 압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을 보죠. 우리 한국 기업들, 아까 HBM 메모리로 역대급 돈을 쓸어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의 재무부나 상무부가 이 어마어마한 마진율을 아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당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미래 우리한테 그대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아주 냉정한 경고인 셈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중심의 공급망을 짜기 위해 언제든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니네 수익률이 너무 높다며 갑자기 반독점 조사를 들이밀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조금 줬으니까 핵심 기술 넘겨라 이렇게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첨단 공장을 아예 전부 미국 땅으로 옮기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죠. 이제 반도체 산업은요, 그냥 연구실에서 기술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리스크를 얼마나 잘 계산하고 또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진짜 생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섀도우 팹을 미친 듯이 돌리면서 10년의 격차를 단숨에 좁혀버린 중국, 그리고 언제든 우리에게 고지서를 들이밀 준비가 되어 있는 미국.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양면 포위망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운 좋게 불어온 AI 슈퍼사이클에 취해서 축배를 들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만 해도 아주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규칙이 말 그대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엎어지고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 숨막히는 전쟁통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차원을 넘어서는 기술 혁신, 그리고 정말 뱀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저 휩쓸려 떠내려가는 희생양이 될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뒤집고 새로운 시대의 룰을 세우는 주인공이 될까요? 그 답은 남은 골든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을 꿰뚫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